차렷! 써있게 경례! 안녕하세요. Hi, I'm 제이트엔. 안녕하세요, 제이트엔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교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는요, 바로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왔고, 저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배문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저는 자연계 출신이에요. 저는 현역대 서울대학교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 학생부 전형이랑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일반 전형이랑 논술 전형 넣었었고, 고려대학교 화학생명공학에 논술 전형 넣었었는데 고대만 떨어져 나머지 3개는 붙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학생부 전형에 사용된 제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시험기간을 맞이한 공부 자극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저는 어떻게 이걸 채워왔는지, 그리고 제 내신 성적 어떻게 되고 담임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해주셨는지를 보면서 지금의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제 생활기록부 보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제 생활기록부 많이 궁금하시죠? 뭔가 이거를 막상 남한테 공개하려니 되게 쑥스럽기도 한데 한번 용기를 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홈에듀 민원 서비스에 가면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뗄 수 있고요. 그렇게 학년 반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옆으로 넘기면 제 수능 원서 사진이 나오는데요. 살짝 달라 보이지만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저도 양심이 좀 찔리는데 민망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학적 사항이 나오고, 저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3년 동안 개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너네 개근상 받아야지 대학교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련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페이지 넘기면 이제 수상 경력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성적상이 대부분이고 채우기용이고, 중간중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이런 거는 좀 열심히 참여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받은 거가 한 페이지 정도 되고, 2학년 때 받은 거 한 페이지 정도 되고, 3학년 때 받은 거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뭔가 저는 대외활동에 특별한 거를 많이 안 했어서 교내상이 대부분이고, 이게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뭔가 특별활동을 딱히 할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챙겨주는 그런 거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로 희망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1, 2, 3학년 때 특기 또는 흥미,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의 진로 희망을 적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매년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학년 때 꿈이랑 2학년 때 꿈, 3학년 때 꿈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3개가 다 다르거나 전혀 상관없어 보이면은 면접이나 수시 입학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참 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시기에 꿈이 일정하면 물론 좋겠지만 되게 자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기잖아요.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지 등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고, 그래야 되는 시기고 하니까 진로 희망이 바뀌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나 수시 면접에서 꿈이 변화한 계기가 뭔지, 어떤 연계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잘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가지고 저도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자연계 중등학교 교사라고 적었었고, 2학년 때 좋은 계기로 과천전시관에서 신재생 에너지 연구사 분께서 특강하는 거를 듣게 됐었어요. 이제 거기서 수업을 듣는데 뭔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으로 뭔가 환경 문제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뭔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교사가 아닌 직업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던 때여가지고 그때 책도 몇 개 좀 읽고 하면서, 그때 제가 화학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또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리듯 적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 뭐 이런 쪽에 일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와 2학년 때 연계는 뭔가 자연계 과목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3학년이 돼서는 이제 내가 어떤 과에 지원할지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전공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내가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원래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하려면은 화생공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화생공을 가기에는 내신이 살짝 부족하다랑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저보다 더 내신이 좋고 화생공 관련된 대외 활동도 한 친구가 화생공을 쓰는 거를 보고 약간 나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바로 옆에 나보다 뛰어난 상대가 있으니까. 또 한참 많이 고민하고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인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랑 3학년 때가 연계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또 환경교육에 대한 이 이슈를 가지고 풀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관련된 책이나 특기사항이 생활기록부에 담겨있으면 베스트고, 나의 인상 깊었던 활동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그걸 녹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체험활동 어떤 거 했는지, 뭐 회장 했는지 이런 거 써있는데, 약간 어떤 게 적힐지 모르고 어떻게 나중에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학년 때 특기사항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멋진 댄스 공연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그때 장기자랑 했던 거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뭔가 추억을 만들 겸 했던 무대고, 뭐 실력은 뭐 볼품 없죠. 그리고 뭐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저의 정말 고등학교 시절 자부심인데, 짜잔, 이게 제가 썼던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줘서 제가 열심히 썼던 건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었답니다. 근데 웃긴 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제 1학년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지? 제가 1학년 때 특별한 걸 안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냥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하고 동네에 있는 그런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활동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란으로 둬도 되나 싶은 지금 보니 매우 시겁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공란이 생기지 않도록 학기 말에 이런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2학년 때 자율 활동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교내 연서제에서 주최하는 이옥수 작가와의 만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작가의 책 한 권을 읽고 나를 사랑하자라는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들음. 그래서 이 강연이 제 수험 생활에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러브 유얼셀프 신드롬으로 엄청 큰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는데 강연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자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떨어졌었어요. 저는 칭찬을 해줘야지 더 으쌰으쌰 사는 스타일인데 1학년 때 담임쌤이 약간 계속 갈구면서 저를 굴리려고 했는데 역효과가 났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특강을 우연히 들었는데 강연자분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자라는 마인드와 스스로 자신감을 어떻게 북돋우는지, 자존감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강연이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시절 하면 은근히 멘탈 약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강연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뭐 누구는 오글거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제 수험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됐었던 강연이 이렇게 담겨있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2학년 때는 이렇게 봉사활동이 적혀 있는데, 근데 2학년 때 다녀온 봉사활동은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3박 4일인가 4박 5일로 유니세프 청소년 봉사 캠프? 이런 거에 참여했었어가지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매년 특이한 아니면 좀 건덕지가 될 만한 활동을 한두 개씩 하는 건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나의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특이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 서술하는 칸이 항상 있거든요. 뭐 리더십이나 뭐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언제 경험했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는지 서술하는 칸이 항상 있는데, 몇 시간 만에 짧게 끝나는 행사보다는 임팩트가 있고 큰 활동을 매년 한두 개씩 하면은 제가 자기소개서에 적을 소스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어학 성적, 외부 수학 경시대회 이런 수상 실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봉사활동이나 교내 활동 등에서 인상 깊은 활동들을 남겨놓는 거는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는 매년 동아리를 새로 바꿨었는데, 제가 3학년이 됐을 때 뭔가 환경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만한 교내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아리를 이제 과학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환경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뭔가 그렇게 연구해서 뭐 내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내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의 평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토탈 평균이 어떻게 됐는지, 당시 학교에서 계산해준 서울대 내신이 몇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1학년 때 학교에 2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서 중간고사를 봤을 때 3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을 때 5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조금씩 밀렸는데, 그 성적이 밀리면은 뭐가 바뀌냐면,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실이 있었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실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등으로 이제 입학했다가 뒷칸으로 3등으로 밀렸다가 학기 끝났을 때 5등으로 밀렸었는데, 등급은 어떻게 나왔는지, 국어, 수학, 영어는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사랑 과학이랑 기술과정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수는 밀렸지만 올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신기한 게 저는 등수가 밀렸잖아요. 근데 성적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 저만 올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서 2학기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2학기도 국어, 수학, 영어가 이때는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국어, 수학이 2등급, 영어만 1등급이었는데, 요 아래 것까지 보고 이야기 해볼게요. 사회랑 과학이랑 기술 과정이 2등급, 1등급,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름에 논 건 아니거든요, 딱히? 이거 열심히 다녔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1학년 때 2등으로 입학했는데 중간고사 3등, 기말고사 5등, 2학기 중간고사 7등,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1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소수의 저주 마냥 2, 3, 5, 7, 11 이렇게 4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에도 계속 학교에서 자습을 했는데, 자습 자리가 이제 한참 밀려나서 2학년이 될 때는 좀 도끼를 품고서 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맨날 자습 11시까지 하고. 그래서 2학년 때는 제가 이과에 진입을 하고 수학의 단위수가 더 높아졌죠. 수학의 단위수가 7이 되고 뭐 과학도 8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1111. 그래서 이때 약간 보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리원이랑 지구과학원이랑 중국어가 211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물리쌤이 제 1학년 때 담임쌤이셨거든요. 이때도 저 오지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독하게 하면 되는구나를 한번 느꼈던, 그래서 1학기 평균이 계산해봤을 때 1.143이 나와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떨어진 등급 내신을 끌어올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막 내신이 떨어져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실제로 좀 보여준 케이스였고, 이거를 좀 종합 특기사항에서 담임쌤이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학생부에서 좀 큰 이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성적은 문학,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건데 1211. 이게 5단위짜리를 2등급을 맞아가지고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과생이 200명? 보시면 200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급이 8명까지인데, 이때 저랑 옆반인가 저희 반인가 걔랑 공동 8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석차가 되면은 밀려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그 친구랑 둘 다 2등급이 나왔었죠. 그때 엄청 속상해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때 화학이랑 생물을 했는데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제가 그 공동석차 때문에 2등급이 하나만 있는데도 5단위짜리를 2등급을 맞아가지고 2학년 2학기 평균 내신이 1.208이에요. 그리고 체육 이런 거 항상 우수 나와야 되냐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 사실. 근데 저 체육도 보통이고 1학년 때도 음악 하나가 보통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체육이랑 음악이랑 보통인 거 몇 개 있는데도 붙더라고요. 다음으로 3학년 내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에 신경 쓰면 돼가지고 마지막 내신이어서 이때 제일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학 등급을 받았다는 스토리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힘을 내서 시험을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가 2개 똑같이 33, 수학 33, 영어 33, 사회 3, 과학 3 이랬는데 수학 하나랑 사회 하나 2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이때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저는 이과였으니까 이건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이때도 수학이 2등급을 받아가지고 살짝 심기가 불편했었죠. 이렇게 수시 일반 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전형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 내신은 2등급을 2개를 받으면서 평균 1.25를 받았어요. 우선 5학기의 내신 총 평균을 내보자면 각 학기의 단위수 곱하기 각 학기의 내신의 평균의 합을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나온 평균이 약 1.236이고요. 다음으로 학교에서 알려준 서울대학교 기준 내신 평균은요. 약 1.17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는데 아마 이공계 과목에 대한 비율을 더 높게 해서 계산을 해서 알려준 게 아닐까요? 그리고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3학년 2학기에 올 1등급을 받았어요. 내신 시험 대비를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수능 보기 전에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으로 그냥 시험을 쳤었는데 아마도 3학년 2학기 내신이 수시 모집에 반영이 안 되니까 막 장난으로 친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종합평가도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약간 보이시죠? 1학년 거 이렇게 짧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을 할 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며 계획을 세워 자기주도로 공부를 잘하고 성적도 뛰어나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뭐야? 중복되는데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학교 생활을 모험적으로 하였다.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며 자신에 대해 쉽게 하는 것 같아 좀 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율학습과 방과후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능동적으로 공부한 자세를 가졌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교내 행사나 대회에 즐겁게 참여한다. 급 일을 시키면 책임감 있게 잘하고 믿음이 간다. 하는데 디스가 한 3분의 1 되는 그래서 약간 보시면 성격이 급하다,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격인 것 같아요. 약간 너 성적 떨어진 거 친구들이랑 노느라 이런 거다 이런 것 같은데 선생님 너무하시네. 너무 솔직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제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름 학급 생활도 열심히 하고 회장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선생님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분량이 훨씬 길어요. 거의 2배, 3배? 4배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이런 전교 1등.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신 거기에는 등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떨어졌지만 2학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 성실하게 공부해서 전교 1등을 이루었다. 이런 스토리를 잘 보여준 제목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지향, 더불어 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저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입학사정관께서 내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앞에 적혀있는 특기사항이나 독서사항이 이런 성격을 반영하는 거구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더욱 감사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성실성,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진로 탐색에서 앞에 말한 키워드들이 무슨 활동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활동한 내용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봐주신 거죠, 이제. 그래서 능동적 자기 개발의 UCC 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이 스토리를 저도 자기소개에 썼었는데 1학년 때도 제가 UCC 대회에 나가고 2학년 때도 UCC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광탈을 했어요. 장려상도 못 받았는데 2학년 때 금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실패를 맛보았지만 탐구나 리더십이나 그런 팀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작업을 잘 해내었더니 금상으로 승격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서 자기소개에 썼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3줄 싫어하냐? 자기주도적 능력이 뛰어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에 있어 많은 친구들에게 롤모델이 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주저하지 않으므로 발전 가능성이 큰 바른 인성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보이며 매사에 최선을 다함.
사실 1학년 때 쌤은 잘 못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쌤이 위에 되게 길게 써서 주잖아요. 그럼 이게 쌓여서 온단 말이에요, 4학년 쌤한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 없이 써서 주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생활기록부의 메인은 2학년 파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생활기록부를 함께 보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의외로 내신 성적이 나쁘지 않죠. 물론 저희 학교에는 저보다 뛰어난 학생들도 진짜 많고 다양한 대외활동이나 스펙이 있는 학생들도 물론 많겠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나의 학교 생활이 이래 왔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학과에 꼭 붙어서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신도 항상 챙겨야 했고 정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3학년 때는 논술학원까지 다니면서 논술 전형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바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쉽게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진로 탐색 활동도 할 거고 뭐 창의 개발, 뭐 과학 독후감, 영어 말하기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잖아요. 참여한 경험만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 아니면 뭐 봉사를 한 경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관심 분야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찾아서 활동에 참여하고 그거 이야기로 남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또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해서 도움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